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오래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역에 처음 갔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1999년 여름 서안역에서 서역행 열차에 몸을 싣고 3일 동안 열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신강성의 성도 우르무치입니다. 서안역은 중국의 서북방으로 가는 교통의 허브답게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땀과 먼지, 소음,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서역으로 떠납니다. 서안역에서 열차를 타는 것은 공포스럽습니다. 플랫폼으로 가려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하며 일행을 놓칠 수도 있어요. 열차에 오르면 땀 범벅이 됩니다. 열차에서 하루를 자고 나서 우리 열차는 고비 사막 한복판에 들어섰습니다. 덜컹거리는 침대 칸에 커튼을 여니 막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서역으로 떠날 때 집에서 너무 멀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갔기에 그 느낌이 강했죠. 약 72시간 기차를 타고 도착한 우르무치에서 만난 사람들의 외모는 중국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세계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들의 복장은 외국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 위구르인들의 시선은 계속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에 대해서 당신은 잘 몰랐습니다. 왜 위구르인들의 시선이 평범하지 않았는지를. 우르무치는 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거웠습니다. 손수건을 빨아 널었더니 널기 무섭게 말라버렸죠. 아마도 습도는 0%에 수렴하는 것 같았어요. 투르판행 버스에서 앞좌석의 위구르인이 모자를 벗었어요. 태양을 받은 부분은 잘 익힌 소시지 색깔이었고 태양을 받지 않은 부분은 하였습니다. 차내가 찜통이라 창문을 열었는데 뜨거운 열기에 놀라서 얼른 닫았어요. 바깥 공기는 헤어드라이어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와 같았습니다. 저는 투르판에 모두 3번 갔었습니다. 투르판은 제가 여행했던 여행지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곳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 인상이 깊었을까요? 아 뜨거 하는 비명이 나올 정도의 뜨거움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가끔, 아주 가끔 실크로드 연구소를 검색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루파는 뜨겁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나마 견딜 수는 있었어요. 트루판 야시장의 뜨거움은 묘한 흥분제로 작용했죠. 우리가 예약한 녹주 호텔, 오아시스 호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텔로 들어오는 것을 눈여겨보던 현지 여행사 조직이 있었습니다. 우리 방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보는 위구르인이 자신은 이곳 호텔 직원이라며 여행 상품을 내놓았어요. 우리는 멋모르고 그가 내놓은 투어 상품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나중에 호텔 프런트에게 물어보니 우리 방에 왔던 사람은 호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프런트의 한족 직원은 짜오화라고 했습니다. 교활하다는 말이에요. 위구르 친구의 뛰어난 상술은 아마도 그의 피에 소그드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투르판 운전은 이 기사가 했는데 사람이 순박했어요. 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집에 들려야 한다고 해서 그의 아내를 만났는데 유목민족의 후예답게 몸에 군부치를 주렁주렁 달았습니다. 이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이역당해서 불기의 객이 될 뻔한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편 녹주 호텔 마당에는 로텔 투어즈의 침대 버스가 몇 대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여행사의 탈인분지 일주 상품은 11일에 1753달러였습니다. 로텔은 롤른데 호텔, 롤링 호텔의 줄임말인데 움직이는 호텔이라는 뜻입니다. 전용 버스를 개조해 24명 내지 34명의 승객이 낮에는 관광을 하고 밤에는 버스 내부에서 숙박을 합니다. 일부 태양이 뜨겁게 내려앉은 도시. 투르판 분지가 생겨난 이유도 흥미롭습니다. 인도판이 매년 약 5cm의 속도로 북상하며 유라시아판과 충돌하기 시작해서요. 약 7천만 년 전에는 인도판이 연간 5cm 속도로 북상하기 시작해서 5,500만 년 전에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첫 충돌을 합니다. 4천만 년 전에는 히말라야 전방부가 급격히 융기하고 2,500만 년 전에는 히말라야가 현재 높이 수준으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인도판의 충돌로 인한 엄청난 압력이 외부로 파급되어 단층이 다시 활성화되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천산 산맥에도 그 압력이 미쳐 융기하게 됩니다. 마치 두 개의 거인이 양쪽에서 압력을 가하면서 중간 지형이 주름진 형태가 된 것인데 융기된 곳도 있지만 가라앉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 지진, 산사태, 지속적인 산악 성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곤륜산맥, 천산산맥도 인도판, 유라시아판 충돌의 여파로 형성된 것입니다. 신강성은 세 개의 산맥으로 포위된 두 개의 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가르 분지는 알타이 산맥과 천산산맥 사이에 있고 타림 분지는 천산산맥과 곤륜산맥 사이에 있어요. 투르파는 천산 동부의 동서로 가로놓인 올리브 모양의 산간 분지로 동서 길이 245km, 남북 너비 75km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입니다. 투르파는 주라기, 백악기, 제3기, 제4기를 거치며 땅이 계속 가라앉았고 분지 중부에 화염산이 솟아올라 투르판 분지가 두 개로 나뉘게 되었죠. 투르판이라는 이름 자체가 위구르어로 움푹 들어간 땅을 의미합니다. 태양의 열기는 이 거대한 화로 속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투르판은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 쿠웨이트 시티, 이란의 아바즈, 이라크 바스라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이 가운데서 투르판에서는 2023년 7월 기온이 무려 52.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투르판의 지표면 온도는 82.3도, 화염산의 표면 온도는 89도까지 올라갔죠. 투르판 시내에서 찍은 가민의 해발은 마이너스 75m로 찍혔습니다. 인천공항 앞바다의 수심이 마이너스 60m 정도가 됩니다. 희한한 경험입니다. 투르판 분지 남쪽에 있는 아이팅 호수의 해발은 투르판 시내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154m입니다. 마이너스 154m의 해발은 지구상에서 사해 마이너스 430m 다음으로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 아시아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투르판 북동쪽 10km 지점에 동서 방향으로 길이 98km, 너비 9km, 주봉 해발 831.7m의 산이 있습니다. 바로 화염산이죠. 화염산은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산맥이 태양을 받으면 마치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공포감도 느껴질 정도입니다. 서유기에서 삼장법사 일행이 서쪽으로 가다가 이 산을 만나 고생했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손오공이 파초선을 빌려 불을 끄려 했던 바로 그 산입니다.
소설 속 이야기지만 실제 화염산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불이 타오르는 것 같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지 가이드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여기선 그림자도 더워요라고 하는데 그늘에 있어도 전혀 시원하지 않고 여전히 엄청 덥다는 뜻입니다. 달걀을 물에 묻어 삶아 먹는다. 여름에 새부치를 만지면 화상을 입는다는 말은 두루판의 뜨거움을 말해 줍니다. 현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투르판의 태양은 위에서 내리쬐지 않아요. 옆에서 후려쳐요. 이는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이곳의 지형과 기후를 정확히 찌른 말이에요. 태양이 옆에서 후려친다는 말은 사방에서 열이 덮쳐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땀이 줄줄 흐르는 습한 여름의 불쾌함은 없습니다. 들판의 땅과 벽돌, 모래는 엄청난 열을 축적하고 있다가 밤에 뿜어냅니다. 이것들에서 뿜어내는 열기는 마치 밤에도 태양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는 평균 최고 기온이 모두 35도 이상이고 7월 평균 기온은 40도 안팎입니다. 지면 온도는 5월에서 9월에 항상 50도 이상이죠. 투르판의 닭들은 극심한 더위로 인해 털을 벗고 있습니다. 대머리 독수리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털이 빠진 닭. 징그러워 보입니다. 닭은 원래 체온이 높은 데다가 체온 조절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깃털이 빠지거나 털갈이가 심해집니다. 2부. 투르판에는 왜 비가 내리지 않을까? 투르판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투르판은 인도양, 태평양, 북해 등 바다로부터 2000km 이상 떨어져 있어 바다로부터 생성된 수증기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인도양에서 날아온 구름의 수증기는 히말라야 산맥에 부딪혀 모두 털립니다. 투르판에 도달할 때는 조금의 습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북극해에서 불어오는 습기를 하면 공기는 투르판 북쪽의 천산산맥과 만날 때 응결되어 비 또는 눈을 뿌립니다. 천산산맥을 넘어 남쪽의 투르판 방향으로 내려오는 공기는 이미 대부분의 수분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 중간지대인 투르판은 건조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천산을 타고 하강하면서 단열 압축으로 인해 공기 온도가 상승하는 팬 현상으로 투르판 지역은 더욱 건조해집니다. 투르판은 주변보다 고도가 낮은 분지 지형으로 열이 쉽게 축적되고 빠져나가지 못해 극도로 덥고 건조한 기후가 형성됩니다. 결과적으로 투르판은 주변 산맥들에 의해 외부의 습한 공기가 차단되어 연중 강수량이 30mm가 채 되지 않는 사막 기후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에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고 오히려 실크로드의 핵심 도시로 번성했다는 사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물도 부족하고 나무도 귀한 이곳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화산재같이 까맣게 타버린 투르판을 방문하면 누구나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해수면보다 낮은 분지, 50도를 넘나드는 더위, 극도로 건조한 기후,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조건들이에요. 하지만 투르판 사람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번영했습니다. 5,000km가 넘는 지하수로 카레즈를 만들어 물 문제를 해결했고 사막의 더위를 이용해 세계 최고의 포도와 건포도를 생산했어요.
척박한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산으로 만든 거죠. 투르파는 환경을 탓하는 대신 그것을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줬습니다. 극심한 더위와 건조함은 최고의 건포도를 만드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건조한 기후는 또 다른 선물도 가져다 주었어요. 2000년 전에 미라와 문서가 생생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건조함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투르판에 비가 많이 왔다면 고대 문명의 흔적을 생생하게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3부,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들어간 사람들, 지하에 숨겨진 5,000km의 기적. 투르판의 생존 비밀은 땅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천산 산맥의 남쪽은 매우 건조해서 지표에 흐르는 물이 거의 없어요. 부족한 물은 카레즈라는 기적물을 탄생시켰습니다. 고대 투르판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대신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천산 산맥의 보고다 봉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는데 이 눈이 녹아 지하로 스민 물을 지하 터널로 끌어와 증발하지 않게 마을까지 전달하는 시스템이 카레즈예요. 물은 흡수가 잘 되는 자갈층 사이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고 분지 중부에 도달할 때 화염산의 차단 작용에 의해 풍부한 지하수가 축적되는 장소가 됩니다. 카레즈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최초의 수직갱, 마더웰이라고 하는데요. 수직갱을 파고 들어가는데 무려 80m를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수맥이 흐릅니다. 수맥에 닿으면 횡으로 터널을 뚫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물이 흐를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면서 횡구를 뚫게 됩니다. 카레즈를 파내는 공구는 곡괭이, 삽 등 원시적인 것입니다. 파낸 흙은 바구니에 담은 후 소의 힘을 이용해 도르래로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린 흙을 구멍 주위에 쌓은 것은 장마 전에 개미가 파낸 모래처럼 보입니다. 독일의 르 코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것이 이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카레즈라는 이름이 페르시아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투르판의 카레즈가 기술적, 구조적, 언어적으로 페르시아의 것과 동일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의 논문에 의하면 카리즈, 페르시아어, 카나트, 아랍어는 이름만 다를 뿐 투르판 지역의 카레즈와 동일한 어원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사료에 등장하는 카널징이라는 명칭 역시 위구르어 페르시아계 용어를 음차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레즈의 핵심은 펌프 없이 자연의 중력만으로 물을 끌어온다는 점이에요. 산기슭이나 선상지에 스며든 지하수는 원래 약간의 경사를 따라 흐릅니다. 카레즈 카나트는 이 경사를 계산해 아주 완만한 기울기의 터널을 파서 물이 스스로 흘러오게 만듭니다. 카레즈는 약 기원전 1000년에서 기원전 500년경 페르시아 지역에서 처음 발명되었고 실크로드를 따라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투르판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학계에서 주장하는 한대 독자 발명설과 달리 중국 문헌에는 카레즈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부재합니다. 유물들을 방사성 탄소로 연대 측정한 결과 투르판에서 카레즈가 건설된 가장 오래된 시점은 15세기 초에 위구르 시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페르시아의 기술과 지식이 파미르를 넘어 동투르키스탄 지역에 전파된 생생한 사례인데
그 전파 시기는 15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 답사 시 공용 세면실에서 우리 일행이 머리를 감았는데 청소하는 여성이 심각한 얼굴로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수도꼭지에 물을 틀고 머리를 감았다는 것이지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물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나는 곧 일행에게 물을 잠그고 머리를 감으라고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투르판에서는 물을 훔치면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살인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 한 방울이 곧 생명이었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물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줄이었어요. 물 관리는 철저한 공동체의 규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은 전사도, 상인도 아닌 수로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카레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기술자들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좌우했기 때문입니다. 4부, 불지옥에서 자라는 천국의 맛.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불지옥 같은 곳에서 중국 최고 품질의 포도가 자란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수루판시 북쪽에 포도구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화염산 서쪽 기슭의 남북길이 8km, 폭 2km에 달하는 지역이 온통 포도밭으로 뒤덮여 포도구, 즉 포도골짜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포도구에는 샘물이 풍부하고 고품질 포도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포도를 질리도록 먹을 수 있는데 많이 먹어도 이가 시리지 않는 품종입니다. 포도송이가 하늘을 덮고 천산산맥의 만년설에서 흘러나온 물이 도랑을 따라 흐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였습니다. 두르판 건포도는 세계의 주요 건포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최고 품질의 경우 70% 가까운 당도도 관찰되어 아주 달콤한 축에 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 가장 달콤한 포도가 바로 이 극한의 땅에서 자랍니다. 비결은 단순합니다. 강한 햇빛, 큰 일교차, 건조한 공기. 이 모든 조건이 당을 빠르게 응축시킵니다. 트루판 포도는 당도가 매우 높아 자연 건조만으로도 훌륭한 건포도가 됩니다. 연간 3,200시간 이상의 일조량은 광합성을 극대화시키고 밤낮의 큰 온도 차이는 당분 축적을 촉진하죠. 이곳 포도나무의 수명은 150년이나 되고 종류만 200여 종이나 됩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포도나무들이 여전히 달콤한 포도를 맺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수르판 곳곳에서 독특한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사각형 벽돌 건물인데 구멍이 숭숭 뚫린 집인데요. 바로 포도 건조장입니다. 이 건조장의 원리는 매우 영리합니다. 뜨거운 사막의 더위와 건조한 기후,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구조를 활용해 포도를 건조시키는 거예요. 화학적 처리나 인공 건조 없이도 자연의 힘만으로 최상급 건포도를 만들어냅니다. 벽돌 사이의 구멍들은 바람이 통하게 해주면서도 직사광선은 막아줘요. 그래서 건조장에 뜨거운 바람이 통과하며 포도를 천천히 말려주는 거죠. 기계도 전기도 없이 태양과 바람만으로 최상급 건포도가 완성됩니다. 두루판의 건포도는 달콤함이 농축되어 맥주 안주로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 건포도는 세계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사막의 혹독한 환경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빛나는 순간이죠. 실크로드의 상인들은 투르판에 도착하면 사막이 끝났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지긋지긋한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So 시원한 juicy and fresh. 그늘과 달콤한 과일, 그리고 풍부한 물, 미녀들의 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포도 그늘 아래에서는 위구르 천혜의 호선무가 현란하게 펼쳐졌습니다. 빙빙 도는 호선무는 이곳 서역의 문화였습니다. 포도 넝풀 아래에서 호선무를 추는 소녀는 여행객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투르파는 문명과 문명이 숨을 고르던 중간 쉼터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의 휴게소였죠. 이곳에서 상인들은 지친 몸을 쉬고 물과 식량을 보충하고 다음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상인들은 투르판의 뜨거운 밤에서 여러모로 흥분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호선무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호선녀라는 시를 지어 칭송했을까요? 호인은 얼굴이 꽃같이 아름답고 술을 팔며 봄바람같이 미소 짓는구나. 미소 지으니 봄바람 같고 비단 옷 입고 춤추니 그리여 지금 취하지 않고 어디로 가려 하는가. 시청 감사합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